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요즘은 하루에 아메리카노 2잔은 기본이잖아요. 아메리카노 맛은 어때요? 보통 쓰죠? 사람 몸은 참 신기해요. 쓴 커피는 매일 잘 마시는데 식초는 왜 시다고 피하실까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맛은 원래 부패하거나 발효가 지나쳤거나 상한 음식에서 생기죠. 보통 쉰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입으로 신맛이 들어오면 혀가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요. 야,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식초를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찡해지죠. 쓴맛도 독일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진화했어요. 그런데 신맛은 싫어하면서 쓴맛은 왜 찾을까요? 쓴맛은 성인이 되면서 적응하지만 신맛은 끝까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쓴맛은 커피나 초콜릿처럼 카페인이나 에너지 같은 보상이 따르지만 신맛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맛은 버텨봤자 별거 없다. 이렇게 인식돼 버린 거죠. 또 우리 어릴 때는 커피를 못 마시게 하잖아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어른들만 먹는 음료, 멋진 습관 같은 문화적 보상이 있었어요. 즉 쓴맛을 사회적으로 미화한 거예요. 커피 마시면 흔히들 각성효과라고 부르죠. 그런데 식초는 그냥 어우셔 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요. 커피는 뇌를 깨우지만 식초는 몸을 깨워요. 쓴 커피는 기분을 잠깐 좋게 만들지만 신식초는 혈관을 열고 피를 맑게 하고 몸속 노폐물을 밀어냅니다. 옛날에야 음식할 때만 넣었지만 요즘은 TV나 유튜브에서도 식초의 효능이 여러 가지라는 게 소개가 되면서 식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나이 들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하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식초 한 스푼이 몸을 리셋 시켜줍니다. 사실 식초는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건강식품이에요. 옛날 이집트에서는 상처를 소독할 때 식초를 썼고 로마 군인들은 전쟁 나가기 전 식초물을 마셨어요. 몸이 덜 피곤하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출정 전 항상 식초를 마셨다고 합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피곤할 때 커피로 깨우면 잠깐은 정신이 돌아오지만 결국 피로는 쌓이죠. 식초는 다릅니다. 오늘은 그 식초 한 병 속에 숨은 진짜 건강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약처럼 먹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밥상 위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식초 한 스푼으로 당뇨, 혈압, 피로, 수면, 피부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주방에 있는 식초부터 꺼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식초를 어떻게 드시나요? 요리에만 살짝 넣으세요? 아니면 물에 타서 따로 드시는 분도 계신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식초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의 습관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이거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자, 그럼 식초의 첫 번째 힘, 혈관을 젊게 만드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예요. 피가 자동차라면 혈관은 고속도로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길이 울퉁불퉁해지고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인 기름때 같은 콜레스테롤 찌꺼기, 그리고 혈관벽의 뻣뻣함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혈압이 오르고 손발이 차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이유죠. 그런데 식초 속 아세트산이 바로 그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를 마시면 이 아세트산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를 녹여내요. 그리고 신장에선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통 기름기 있는 식기들 설거지할 때 찬물로 안 하고 뜨거운 물로 해야 싹 녹죠? 식초 한 스푼이 혈관에서 그 뜨거운 물 같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해요. 식초가 장 속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졸림이나 무기력함이 덜해지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혈당이 160 넘고 오후엔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그분께 식초 한 스푼을 권했어요. 10일쯤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시더니 한 달 뒤엔 공복 혈당이 125로 떨어졌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압이 내려가고 피가 가볍게 흐르고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식초는 혈관의 청소부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손끝이 저리거나 다리가 무겁거나 갑자기 귀가 먹먹하게 느껴질 때 있죠? 그게 다 혈관이 기름에 막혔다는 신호예요. 하루 한 스푼 단돈 몇백 원으로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커피 한 잔 대신 식초 한 잔이에요. 자, 이렇게 혈관이 뚫리면 그 다음 변화가 따라옵니다. 속이 편해지고 간이 가벼워지고 피부에 생기도 돌아와요. 바로 식초의 두 번째 힘 말씀드릴게요. 혹시 요즘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식사 후 트림이 자꾸 나오거나 아침마다 배가 묵직한 느낌 있으시죠? 그게 바로 속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위도, 간도, 장도 다 쉬고 싶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는 이 세 장기를 한꺼번에 깨워줍니다. 젊을 때는 빠릿빠릿 움직였지만 우리 보통 늙으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걷고 움직임이 느려지죠. 위도 똑같아요. 음식이 들어와도 예전처럼 위산이 팍 안 나와요. 나이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드니까 먹은 음식이 위에서 오래 머물죠.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고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때 식초가 들어오면 자고 있는 위를 콕 찔러주면서 얘기합니다. 야, 위산 좀 내보내. 그러면 위가 깜짝 놀라서 다시 일어나요. 아이 놀래라. 다시 일해야겠다 하는 거죠. 식초의 아세트산이 바로 천연 소화제입니다. 소화제를 따로 살 필요도 없어요. 위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음식이 장으로 부드럽게 내려가고 속이 시원하다 하는 그 느낌이 바로 옵니다. 위가 다시 일을 하니까 음식을 잘 분해해 주겠죠? 위에서 이제 좀 잘게 보내주네? 그럼 나도 움직여야지. 장이 이렇게 반응해요. 식초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만성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있죠? 제가 담당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가요 하시던 분이 식초물 한 잔으로 바꾼 지 3일 만에 선생님 시원하게 잘 가요 하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속이 편하려면 간이 깨끗해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도 느려져요. 독소도 쌓이고 기름기도 끼고 피로가 쌓이죠. 식초는 이 간 공장의 청소 반장이에요. 폴리페놀과 아세트산이 간세포를 덮친 활성산소를 청소하고 기름때처럼 쌓인 지방을 분해해요. 지방간, 피로간, 술간 이 모든 걸 조금씩 되돌리는 겁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분이 간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데 제가 식초를 권해드렸더니 이걸 2달 실천하거든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위랑 장, 간처럼 속이 정리되고 나면 몸이 달라지는 게 보이죠. 먹은 게 잘 내려가고 얼굴이 밝아지고 살도 천천히 빠집니다. 바로 식초의 세 번째 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먹는 건 예전이랑 똑같은데 살은 점점 잘 붙고 잘 안 빠지는 시기, 40대 이후,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이유 없이 배가 불룩해지고 예전엔 이 정도는 그냥 걸어도 빠졌는데 이런 말 자주 하시죠? 그게 바로 나이 든 몸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몸이 연료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밥이 들어오면 이거 에너지로 써야지 하고 바로 태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일단 저장부터 하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식초는 그 회로를 바로잡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인슐린의 저항을 낮추고 몸이 다시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요. 이건 창고에 넣을 게 아니라 바로 태워야겠다 하고 반응하니까 살이 잘 안 붙는 체질로 바뀌어요. 또 하나 살이 찌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혈당이에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고 몸은 그걸 내리려고 인슐린을 확 내보내죠. 그 인슐린이 하는 말이 이건 지방으로 바꿔서 보관해 이겁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마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도 천천히 나오고 몸은 굳이 저장 안 해도 되겠네 하고 그 에너지를 바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식초를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살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몸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일본에서 12주간 연구를 했습니다. 매일 식초 한 스푼씩 먹은 그룹은 복부 지방이 평균 1.5kg 줄었고 허리둘레가 3cm 줄었습니다. 식단을 바꾼 것도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식초 한 스푼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비슷한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밥도 줄였는데 왜 계속 쪄요? 그분께 식초 한 스푼 권했습니다. 3달 뒤 허리둘레가 3cm 줄었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운동이 귀찮고 식단은 어렵고 그냥 평소처럼 살고 싶은데 살은 빼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식초 한 스푼이 딱 맞는 습관입니다. 이제 몸이 정리되면 또 한 가지 변화가 옵니다. 밤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기 시작하죠. 식초의 4번째 효능. 식초는요, 수면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요즘 잠 잘 주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깨고 다시 잠이 안 오고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냥 멀뚱멀뚱 있어요. 밤마다 생각이 많아져요. 이런 얘기 진료실에서도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불면의 원인 중 하나가 혈당의 출렁임이에요. 낮 동안 혈당이 요동치면 몸이 불안정해지고 밤에도 신경이 진정되지 못해요. 그래서 자도 깊게 못 자고 깨면 더 피곤한 겁니다. 식초의 효능 중 하나가 혈당을 잡아준다고 했죠. 낮 동안에 혈당이 안정되니까 밤에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몸이 이제 자도 되겠다 하고 편안해지죠. 또 식초엔 칼륨, 마그네슘 같은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근육의 긴장을 풀고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깨요. 이랬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식초 한 스푼 추천드렸어요. 한 달 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요즘은 6시간 넘게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불면증이 오래된 분일수록 자극적인 음식, 늦은 커피, 그리고 늦은 저녁이 문제예요. 그 3가지를 조금만 줄이고 식초 한 잔을 더해보세요. 몸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무겁지 않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식초를 마신 날은 왠지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건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균형을 되찾았다는 뜻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끝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몸의 리듬이 회복되면 피부까지 변하죠. 식초가 피부에 좋은 이유, 이건 단순한 미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속이 깨끗해지면 피부가 저절로 반짝이기 시작하거든요. 식초 속에는 폴리페놀 그리고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이 성분들이 피 속의 노폐물을 없애고 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몸속 세포들이 야, 공기 좀 맑아졌다 하며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혈색이 돌아옵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또 식초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요. 장이 편해야 피부도 편하거든요. 화장실을 계속 못 가면 피부 트러블 나죠. 똥독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속이 깨끗해야 얼굴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식초는 사실 천연 필터 세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밖에서 바르는 게 아니라 안에서 정화하는 화장품이죠. 그럼 식초를 얼굴에 직접 발라도 되나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자극이 심해요. 마시거나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지금처럼 건조한 계절엔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수분 통로를 열어주는 게 바로 식초예요. 수분이 돌면 탄력도 살아나고 피부에 빛이 다시 올라옵니다. 거울 앞에서 피부가 탁하네하고 한숨 쉬기 전에 식초 한 스푼부터 드셔보세요. 속이 맑아지면 얼굴이 바뀝니다. 이건 경험해본 분들만 아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몸도 피부도 맑아졌다면 마지막 변화가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몸이 가벼워진다. 즉 피로가 풀리고 활력이 돌아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식초의 효능. 면역력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날씨 오락가락하죠? 낮엔 덥고 밤엔 쌀쌀하고 그럴 때 꼭 감기 걸리는 분들 많습니다. 목이 좀 따끔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훌쩍거리는 게 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신호예요. 그런데 식초는 이 면역 체계를 다시 깨워줍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했죠. 우리 몸의 70% 면역세포가 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초는 면역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셈이에요. 식초는 또 피를 맑게 만들죠. 혈액이 깨끗해야 면역세포들이 잘 돌아다니죠.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에서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감기, 염증, 피로 증세가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살짝만 피곤해도 바로 감기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죠. 그럴 때 식초는 몸의 복구 시스템을 켜줍니다. 아세트산은 우리 몸의 세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청소 끝났어. 이제 복구하자. 이 신호 덕분에 몸의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감기 안 걸려요. 피부 트러블도 줄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바르게 섭취하면 면역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오늘 이야기한 식초의 5가지 힘. 첫째, 혈관을 젊게 만들고, 둘째, 체중을 안정시키며, 셋째, 잠을 깊게 하고, 넷째, 피부를 맑게 하며, 다섯째, 면역을 강하게 만듭니다. 모두 습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식초를 냉장고 한 구석에 두지 마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로 가볼까요? 언제,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 그리고 어떤 식초가 좋은 식초일까? 이 2가지만 제대로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식초 고르는 법. 마트만 가도 종류가 너무 많죠.
사과식초, 현미식초, 포도식초, 심지어 발사믹까지. 병마다 색깔도 다르고 이름도 제각각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연 발효식초를 고르세요. 식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양조식초, 하나는 발효식초. 양조식초는 공장에서 알코올을 섞어서 인위적으로 산성도를 맞춘 식초예요. 신맛은 강하지만 영양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산성 용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발효식초는 곡물이나 과일을 자연 그대로 발효시킨 거예요. 사과, 현미, 포도, 감 이런 천연 재료에서 초상균이 천천히 만들어내는 식초죠. 이 과정에서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초가 좋을까요? 목적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혈당이나 혈압 조절엔 사과식초, 피로 회복엔 현미식초, 항산화나 피부 미백엔 포도식초가 좋아요. 사과식초는 특히 애플사이다 비니거, 에사비로 불리죠. 요즘 TV나 SNS에서 정말 핫합니다. 다이어트, 혈당, 피부까지 다 된다고 하니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에사비가 이렇게 인기를 끈 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적인 발효 음료를 다시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에사비도 탄산이나 인공감미료 들은 게 있어서 라벨을 잘 보셔야 해요. 사과, 초모, 식초 혹은 자연 발효라고 써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줄만 꼭 기억하세요. 발효, 원액 100%, 합성감미료 무첨가 이 두 문구가 있으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유통기한도 중요합니다. 식초도 오래되면 산도가 떨어집니다. 개봉 후엔 3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직사광선 피하고 뚜껑은 꼭 닫아두세요. 그리고 브랜드는 상관없어요. 라벨만 확인하세요. 발효 원액 100%, 천연 초모 함유, 무첨가, 유기농 이 네 가지 문구면 합격입니다. 다음은 식초 마시는 타이밍이에요. 식초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복에 마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식초물 딱 마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위벽에 상처 주는 지름길이에요. 위가 쓰리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식초는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가 가장 좋아요. 음식과 섞이면서 산이 부드럽게 작용하거든요. 특히 기름진 음식 먹을 때 아주 좋아요. 지방 분해와 소화 촉진을 함께 도와주니까요. 이제 식초를 마실 때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기억하세요.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식초는 한 스푼, 약 10에서 15ml, 따뜻한 물은 200에서 250ml. 요게 황금 비율이에요. 손을 살짝 넣었을 때 따뜻하네 싶을 정도. 그게 40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욕심내서 자주 마실 필요 없어요. 조금씩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신맛이 너무 세면 꿀을 한 방울 넣어도 됩니다. 단맛이 나면서도 흡수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다만 꿀 대신 설탕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한 가지, 식초는 밤보다 아침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복은 안 되고 아침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 10분 안쪽 이 타이밍이 제일 좋습니다. 저녁에도 마실 수 있지만 위가 약한 분은 식후 바로보다는 잠들기 3시간 전쯤이 좋아요. 그때 마시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곤할 때는 점심 식사 중간에도 좋고 소화가 안 될 땐 식초 한 모금이 약보다 빠릅니다. 단 절대 원액으로는 마시지 마세요. 그건 치아 에나멜을 녹이고 위벽을 자극합니다. 항상 물에 타서 드세요. 식초는 몸에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 섭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산이 강하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가슴 답답함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 신장질환, 위궤양, 당뇨약, 혈압약 복용 중인 분은 식초를 꾸준히 드시기 전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식초가 약물의 흡수 속도나 혈당 반응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건 금속 빨대나 스테인리스 컵은 피하세요. 식초의 산성 때문에 금속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유리컵이나 도자기 컵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까지 식초 한 스푼의 비밀 잘 들으셨나요?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작은 습관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한 스푼이 혈관을 맑게 하고 피부를 투명하게 만들고 몸의 리듬을 다시 켜줍니다. 아침에 커피잔 대신에 작은 식초 한 컵만 두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 알람입니다. 몸이 답답할 때, 피곤할 때, 피부가 칙칙할 때 약보다 먼저 떠올릴 한마디, 식초 한 잔 해야겠다. 꾸준히 하다 보면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고 기분도 달라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어떠셨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심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